자, 이번에는 평생부자 프로젝트 출발 준비 스타트, 종잣돈, 그리고 전업 고민, 투자 준비 마인드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공감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22년도 같은 부동산 급락기, 급하락기에도 고생 많으신 분들 많죠. 이때도 이번 주제를 공감하시게 되면은요, 이런 급하락기가 오더라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재미가 좀 쏠쏠해질 수도 있겠죠. 이 급하락기에 오는 그 멘붕, 현타,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굳이 전업을 하지 않고도 전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사고 파는 타이밍 초기 온몸에 꽂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인지 독인지 이게 감이 잡힐 거라고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종잣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는데요. 고정수익은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무피 투자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있기야 있죠. 그건 있으니까는 개소리는 아니죠. 고정수익원을 무조건 만들라. 예, 전혀 한푼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요. 참 전세 상승과 이 실매매 거래가액과의 그 차이를 이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투자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그런데 2022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전세 빌라 사기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무피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출현을 하기 시작했죠. 맛을 보니까는 끝없이 계속 탐욕이 생기는 그런 투자였죠. 자, 어쨌든 가장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고정수익원입니다. 이 고정수익은 급여라든지 개인사업 알바를 몇 항이라도 했으라도 죽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만들까? 그거는 본인의 능력이겠죠. 근데 이제 금액별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투자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금액대에 맞게끔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시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잣돈 없이 하는 투자는 잘못하면 사기꾼 되기 십상입니다. 물론 종잣돈 없이 하는 투자가 뭐 모두가 사기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요. 아차 하는 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돈 한 푼 없이 수십억대 부동산 자산가가 되었다. 네, 자산으로 따지면 수십억대 맞죠. 근데 빚이 자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뭐 따라 하시고 안 하시고는 뭐 여러분들 자유지만은요. 이런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구독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종잣돈 두 번째에 관한 이야기. 내가 종잣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2억 이상 정도 있으면은 서울 시내 B급 입지 투자는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1억 이상은 서울 시내 한 C급 이하 투자, 광역시 수도권 투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5천 정도 이상이 있으면은 다세대 노후 빌라, 특수권리 물건 투자. 저는 이 5천 이상 정도 가진 분들이 이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그런 패턴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좀 장려하는 편입니다. 권장하는 편입니다. 뭐 수억씩 가지고 있으면 투자에 그렇게 뭐 매달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이 5천 이하도 안 된다. 5천 이하 안 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5천 이하가 안 되시는 분은요.
이 존버 정신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와신 상담하면서 이 소액 투자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천 이하도 할 수 있지요. 있지요. 자, 그리고 미래 고정 수입 없이 아파트 한 채 달랑 가진 사람들 상담 많이 오시더라고요. 답이 없는 건 아닌데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파트에 가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억 이상 가지신 분들이 서울 B급 입지 투자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혹시 질문을 하실까 봐서 제가 한번 그냥 편하게 경매 물건을 한번 봤습니다. 뉴타운 쪽에 있는 서울 은평구 뉴타운 쪽에 있는 아파트 물건이 14억짜리가 나왔는데요. 9억 2,80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세입자가 있겠지요. 예.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이렇게까지 유찰이 되고 있으면요. 아파트 시세 대비 전세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을 때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쉬운 레벨의 투자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자, 1억 이상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물건이 있을까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로 평창동이 서울 B급은 아닌데요. 종로구의 평창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자들이 사는 동네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도 사실은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예요. 예전에 호텔 자리였습니다. 이게 라마다 올림피아인가 그 호텔 자리를 철거하고 여기 아파트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도 감정 가격이 9,900이지만은 유찰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갭을 생각하면은 1억 이상 정도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광역시나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5천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세대 노후 빌라요. 신축 빌라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나는데요. 노후 빌라는 전세 사기 사건 거의 별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갭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권리 물건 투자 뭐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하려면은 좀 조금보다는 조금 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한번 봤더니 마포구 망원동에 이런 빌라가 하나 나와 있네요. 전용 면적이 뭐 거의 한 20평 정도가 되니까는요 상당히 큰 빌라예요. 빌라가요. 이 정도면은 네 가족이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게 매각 가격이 4억 3천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세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지만은 이 마포 망리단 쪽에 망원역 부근에 있는 망리당 부근이라서 한강 쪽에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래 입지를 보더라도 요 자리가 좀 소규모로 다시 아파트도 지어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이고요. 여기에도 물론 세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좀 비싼 가격으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있더라도 그 세입자가 있는 전세 보증금을 내가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입지가 뛰어난 곳에 있는 이런 빌라들은요. 충분히 미래 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물건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요. 자, 5천 이하 무피 투자 위험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더 공부가 필요하고 극소액 투자 비법을 공부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5천 이하로 투자하시는 분들요, 노력과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5천 이하 가진 소액 투자자들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자, 전업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전업에 고민 중이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전업 고민하시는 분들요. 그런 이야기 상담하시는 분들 쏙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면은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신 소득이 월 500, 연간 6천만 원이라면은 당신은 얼마짜리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업을 한다. 월세를 받으면서 전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대략적으로 봐도요. 수익률 5%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당신은 한 10억짜리, 예, 10억짜리, 12억짜리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입니다. 그 자산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12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으면 상가를 갖고 있으면 월 500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5%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이라면은 자 그러면 12억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2억짜리 물건을 포기를 하겠다? 포기를 하고 전업을 하겠다. 저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12억을 왜 포기를 합니까? 뭐 24시간 매달리는 것도 아닌데. 자 그렇다면은 이 당신이 받고 있는 이 월 500이라는 소득이 없으면은 투자할 때 대출 나오던가요? 소득 없으면은요. 대출 시장에서 일단 찬밥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안 나오면은요. 지출은 평소에 2배 이상으로 나가버립니다. 나오는 월급으로 쓰면은요. 이 저축이라는 것을 한 푼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거 기존에 지출하던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2배 이상의 지출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요. 전업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업 고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요.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고민할 만한 깜도 안 됩니다. 항상 오르는 줄만 알고 있으면은 이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겁대가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잘못하면은요 광광 짖으면서 도망가는 강아지 꼴 됩니다. 전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업할 만큼 이 부동산 투자업이요 그렇게 바쁜 일이 아니에요. 혹시 뭐 한량이 되려고 하면 모를까? 초보 전업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만 올라가면은 가능해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만 올라가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런 상황이 오면은 어떡할까요? 순식간에 주지 않습니다. 2022년 상황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 봅니다. 자가주택 이외에 순현금 30억 이상 있으면 해도 됩니다. 스스로가 부동산 전 분야의 투자와 경기 흐름 판단에 자신감이 든다면 해도 됩니다. 결론은 안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은 전업할 만한 깜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량으로 살고 싶다면 하십시오. 그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한량으로 살고 싶다면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으로 투자 준비 마인드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게 과거 50년의 부동산 움직이는 패턴을 살펴보면은요, 이 투자 타이밍과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딱 틀이 잡힙니다. 그거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잠깐 스쳐가듯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갭 투자라는 말은 이게 레버리지 투자라는 말이 이제 부동산 정확하게 용어죠.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용어로 이 투자를 했던 시기가 뭐 최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 갭 투자는 해방 이후부터 있었습니다. 70년대 강남 개발 분양이 되면서요. 개포동, 목동 아줌마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 이때는 분양권을 수십 개씩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챙겼었거든요. 이때는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때 강남 졸부가 탄생을 하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강남에 아파트가 공급이 됐었거든요. 전모 씨, 노모 씨 하는 대통령들이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댔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만한 시기는요. 1기 신도시였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이렇게 5개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97년 IMF 생기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쭉 보면은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었을 때에도요.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올랐고 그 오르는 틈새에서 정말 부동산 부자들이 많이 생겼죠. 투자해서 쏠쏠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때 96년, 95년 이때까지 엄청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97년 IMF라는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다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초보자인데 30대였죠. 30대 초중반 그때 나이였는데 참 생각하면은 참 아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앉았죠.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공원에 나가 앉았고 많은 은행원들도 수없이 잘려나가고 은행 자체가 없어지고 이랬으니까 물론 공장도 기업도 다 거의 다 폭망했던 시점이었죠. 부동산도 당연히 폭망했죠. 이자율이 20%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20% 넘었죠. 그때만 해도요. 이때 IMF가 안 생겼으면 부동산이 또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무슨 다른 일이 또 생겼겠죠. 자, 그러면은 이 IMF를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해 준 대통령이 있었던 덕분에 그나마 일찍 회복을 하고 2000년 초반부터 다시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2006년, 2007년까지 사람들이 또다시 기억을 잊어버리고 부동산 투자에 불나방처럼 몰려듭니다. 근데 2007년에 터지죠. 그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사태 2차 위기죠. 그죠? 요게 터지면서 이건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터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죠. 그죠? 이게 터지면서 다시 많은 투자를 했던 다주택 투자자들이요. 엄청나게 주저앉았고 이때 투자를 유도했던 학원 강사라든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학교 갔었죠. 기억에 참 많이 납니다. 저도 힘들었던 시기였지만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교훈은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은 없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흔히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아니 산이 깊으면 골도 깊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골의 깊이나 산의 높이는 모를지언정 적어도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있다는 정도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강남의 부동산도 이제 깡통 부동산이 나오면서요. 이 뭐라 그러죠? 강남 부동산까지도 깡통이 나오면서 이 무슨 거지라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강남 부동산도 깡통이 나온 데다가 여기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도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자금을 풀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는 의도적인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의외로 오랫동안 상승 국면을 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정부는 어땠습니까? 더 키웠죠. 왜 더 키웠느냐? 규제를 할수록 더 키웠는데 심리가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는요. 어떤 규제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부동산 끝이 있었을까요? 끝없이 오를 거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참 간사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윤 정부 때 이제 지금 2022년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투자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략한 이야기만 생각하더라도요, 우리는 아주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잊지 맙시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거, 오르막 내리막이 있다는 거. 너무 쉬운 투자 마인드인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숲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깝다는 거죠. 항상 오르내림이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말자. 상승장은 추격 매수 심리가 떠받쳐 주지만 하락장은 사전 시그널이 없이 떨어집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경제위기 크기로 따지면은요, IMF가 가장 컸고요. 금융위기는 중간 정도 있고, 코로나 경제위기 뭐 최근에 겪었던 그런 경제위기는 거의 뭐 그 사이즈로 따지면은 그때 비하면은 훨씬 작죠. 자, 그럼 절대 걱정 없는 투자 준비 마인드. 자, 상승장에서는 과다 보유 다주택 투자보다는 계단식 단기 투자 수익이 답이다. 이 계단식 단기 투자 수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주택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일시에 많은 주택을 투자하지 말고 계단식으로요. 한 개 한 개 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한 개 한 개 팔고 나오면서 보유하는 주택 수를요. 일정 개수 이상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언제 내리막길이 올지는 귀신도 몰라요. 전문가들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전문가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가랑비 옷 적시는 투자를 상승장에서는 하셔야 돼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요, 쫄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럼 하락장에서는요, 무릎 포인트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무릎 포인트에서 진입을 했는데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난 50년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웠으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상승을 안 하더라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나기 옷 적시는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가랑비 옷 적시는 투자하실래요? 소나기 옷 적시는 투자하실래요? 둘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둘 다 하셔야지. 둘 다 하셔야지. 바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요. 전문가 한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미래 가격에 관한 전문가는 없어요. 단지 확률에 그럴듯한 구라치는 사람만 있지. 맞히면 고수고 틀리면 실수. 착각이지만은 실수를 했거나 착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거 듣고 투자한 사람들은 실패고 망쳐드는 거예요. 각자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듣다 보면은 환장만 하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하는 미래 가격 상승 어디가 좋다 뭐가 좋다라는 이야기요, 진짜 1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은 믿으세요. 뭐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테크 콘서트 백날 가봐야 부질없다. 선 투자 있는 곳에 따라 들어가는 설거지 꼭지 투자만 하게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재테크 거기에 가가지고요, 어디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이미 선 투자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 듣고 투자하시는 분은요, 설거지 투자하는 거예요. 자, 100% 성공 비법, 수요 공급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심리가 작용을 하는 시장입니다. 확률에 투자하지 말고요, 확신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은 아까 그 교훈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죠. 그 확신을 정리를 하면은 시간에 이기고 가치에 이기는 투자를 하면은 100% 성공한다. 시간에 이기는 투자는요, 생각 하나 바꾸면은 돼요. 근데 가치에 이기는 투자는요,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시간에 이기는 투자만 하고 싶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가치에 이기는 투자를 하고 싶다. 공부 좀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들 있는 것이고, 시간에 이기고 가치에 이기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리고 둘 다 하고 싶으면은요. 시간에 이기는 투자 해놓고 공부하면서 가치에 이기는 투자를 같이 병행하면은 금상첨화네요. 자, 평생 부자 프로젝트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내용을 공감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시장에서 정답이 있으면은 누구나 투자 다 하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이미 공감 마인드를 찾았으면은 다음 영상으로 오시면 되고요. 아직 못 찾았다면은요, 영상을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감이 안 되고 반발이 들면은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만 드리고 물건은 못 찾았죠. 네, 물건 찾는 것은 지금 스타트 하는 단계라서 물건하고 제가 링크를 못 시켰는데, 키워드별로 투자 물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에서 다음 챕터 영상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공감 실천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평생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투자 준비 마인드 어떻게 해야 된다? 종잣돈 어떻게 마련하고 나도 전업 한번 해볼까? 고민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요, 과욕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할까요? 네. 오늘은 투자 준비 마인드 종잣돈 나도 전업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요, 카카오 채널 토지김 박사 행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